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때 안정적인 직장이라 불리던 공무원이 정년 퇴직 후에 경제적으로 또 심적으로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이는지 들어볼까 해요. 사실 은퇴라는 게 당장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멀게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막상 퇴직이 코앞으로 다가오거나 이미 퇴직해버린 뒤에는 내가 왜 미리 준비를 안 했을까 하며 씁쓸한 후회를 하게 된다고들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한 후회를 겪지 않도록 여기서부터는 조금 길게 그리고 구어체로 이야기해 볼게요. 은퇴 후의 삶은 월급이 끊긴다는 점이 가장 크게 다가와요. 모두가 알지만 막상 경험해 보면 체감도가 다릅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면 그대로 올스톱 된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도 퇴직금이 있고 연금이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돈도 자산이나 상황에 따라 빠르게 소진될 수 있어요. 이번 사례에서 보듯 정년까지 열심히 버텼다 싶은 분도 결국 하루 2,000원으로 살아간다니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삶에 대해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겪는 후회들을 중심으로 사례 3가지를 들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아직 멀었다 싶을 때일수록 더 미리 알아두면 좋으니까 잠시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어요. 1. 건강은 당연한 줄 알았지. 첫 번째 사례는 60대 초반에 퇴직한 김모 씨 가명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일하면서 몸 챙길 겨를 없이 바삐 지냈대요. 야근도 잦았고 지금은 젊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며 식사도 대충 때우거나 점심 거르고 커피 한 잔으로 버티고 그랬다고 하네요. 그렇게 50대 후반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정년이 다가오면서 갑작스럽게 고혈압에 당뇨까지 진단을 받았습니다. 퇴직 후엔 스트레스가 줄어 건강이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막상 일을 안 하니까 몸이 더 안 좋아졌대요. 운동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지금까지 망가진 몸이 쉽게 회복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김모 씨는 회사 다닐 때부터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좀 받고 혈압 혈당 관리라도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병원비 부담도 더 크게 다가오고 노후 자금은 고정 수입이 아니니까 치료비 쓰기가 겁나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젊을 때 미리 조심하고 운동이라도 꾸준히 할 걸. 이라며 후회가 막심하다고 해요. 아마 이 사례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몸을 혹사시킨 건 젊을 때 얻게 된 습관으로 이어지고 정작 은퇴 뒤에는 그 대가가 병원비 폭탄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결국 건강에 관한 건 미리미리 관리해야 하고 은퇴 이후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면 병원비가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2. 집 한 채만 믿고 있었어. 두 번째 사례는 50대 중반에 명예퇴직을 선택한 박모 씨 가명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퇴직금을 받아서 주택 관련 대출을 갚고 나머지로 소규모 가게를 차려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그만둔 뒤 부동산 경기가 생각만큼 호황이 아니었고 은행 대출 상환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고 해요. 예전엔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니 대출이자 내는데 부담이 덜했지만 명예퇴직 뒤에는 매달 고정 수입이 없으니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갚기가 버거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가 그동안은 내 집 있으니 괜찮겠지 싶었는데 막상 집값 하락세가 오니까 불안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나 고민하게 되더라고 토로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가게를 냈다가 생각만큼 장사가 잘 안 되어 가게 운영 자금과 생활비가 모두 빠듯해졌다는 거예요. 박모 씨의 말처럼 집 한 채만 달랑 믿고 있었다가 은퇴 후에 발목을 잡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오를 때는 큰 자산이 되지만 한번 하락장에 접어들거나 본인의 건강가족 문제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집을 급히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거든요. 은퇴 후에는 이런 불확실성이 현실이 되고 수익 구조가 없으면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은퇴 전에는 주거, 안정과 생활비 마련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끔 현금 흐름에 대한 대비책을 여럿 마련해 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 하고 궁금하실 텐데 은퇴 전 직장 다닐 때부터 목돈으로만 재테크할 게 아니라 월급의 일부라도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 작은 수익이라도 꾸준히 만들어내는 사이드 프로젝트 혹은 부업을 미리 준비해 보는 게 좋겠죠. 3. 나는 친구도 가족도 챙기지 못했네.
세 번째 사례는 30년 넘게 공직 생활한 이모 씨 가명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정작 가족들과 함께 보낸 시간은 많지 않았대요. 주말에도 밀린 업무나 회의 자료 준비 때문에 집을 비우기 일쑤였고 자녀들도 이미 성장해서 독립해버린 뒤였죠. 그러다 보니 정년 퇴직 후 하루 종일 할 일이 없는데도 막상 같이 대화할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해요. 아내와도 점점 대화가 줄어들고 서먹서먹해지는 거죠. 퇴직하면 여유롭게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아이들은 자기들 가정이 생겼고 아내도 퇴직자와 24시간 붙어 있는 게 익숙지 않은지 혼자만의 시간을 좀 달라고 하기도 해서 이모 씨는 혼자 텅 빈 집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달 용돈으로 전부 생활해야 해서 매일 2,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식사 커피 비용을 아끼는 날이 생긴다고 해요. 그럼 더 외출할 일이 없어지고 외롭고 심지어 친구 만나려 해도 서로 시국에 맞춰 생활비가 빠듯하다 보니 자주 만나기 힘들어지죠.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들면서 우울감마저 느낀다고 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은퇴 후의 삶을 제대로 즐기려면 실제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인생을 나눌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족이라 해도 같이 대화하는 습관이나 추억이 없으면 여보 나왔어? 하고 말이 줄어들기 쉽잖아요. 그러니 은퇴 전부터 의식적으로라도 가족과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해요. 친구들도 아무리 친해도 안 만나고 안 연락하면 점점 멀어지고 나중에 연락하려면 오히려 어색해질 수 있어요. 은퇴 후 후회, 그리고 우리가 챙겨야 할 것들. 이렇게 사례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은퇴 후에 가장 많이 듣는 후회들이 건강관리, 재정계획,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세 가지를 막상 은퇴 직후에 후회한들 어떻게 돌이키나 싶죠. 맞아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준비하고 실천해야 해요. 일 건강은 미리 챙기자. 직장인 시절부터 규칙적인 운동, 건강검진, 식습관을 관리해야 해요. 내가 지금은 멀쩡하니 괜찮다가 아니라 나중에 살 곳이나 치료비가 부담스러워지기 전에 미리 건강을 지키자는 거죠. 회사 동료들이랑 주 1회라도 산책 모임을 만들어 보거나 작은 습관이라도 괜찮으니까 꾸준히 지속하기가 중요합니다. 이 재정은 확실하게 준비하자. 연금, 퇴직금,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인 숫자를 미리 확인하고 언제부터 얼마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봐야 해요. 모든 걸 부동산 혹은 한 종목 주식에만 투자하진 않았는지, 과도한 대출은 없는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하죠. 직장 생활 중에 작게나마 부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해둬서 은퇴 후 현금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3사람 관계는 더 소중하다. 은퇴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길 거야 라고들 하지만 정작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이 없으면 외로워져요. 가족들과 주말에 간단한 식사라도 하면서 대화 나누고 친구들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모여서 안부 전하며 우정을 쌓으면 좋아요. 은퇴 직후 급하게 사람들을 찾아다니기보다는 지금부터 조금씩 친분을 만들어 놓는 것이 오히려 큰 힘이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 취미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어요. 물론 여행, 등산, 낚시 등 정년 후에 시작할 수 있는 취미도 많지만 퇴직 직후 갑자기 새로운 걸 시작하려면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 미리 가벼운 동호회나 온라인 모임을 통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거나 이미 한두 번씩 체험을 해두면 은퇴 후에 덜 막막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은퇴 뒤에 하루 2,000원으로 생활한다는 문구가 정말 다른 세상 이야기 같지 않고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예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월급 들어오고 카드도 술술 긁히니까 감이 안 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은퇴가 시작되면 그 뒤론 고정 수입이라는 게 확 줄어버리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미 난 늦었어 하고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많아요. 직장 내에서 연금 가입 현황부터 재점검하고 부족하다 싶으면 개인연금 등을 더 알아보세요. 꾸준히 월급의 몇 %라도 떼서 작은 적금 혹은 적립식 펀드, ETF 등에 넣어두면 훗날 큰 도움이 돼요. 주말이나 퇴근 후 시간에 취미 모임,
운동 모임을 찾거나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는 날을 늘리는 것, 이런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미리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례들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아, 나도 똑같은 길을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한 번이라도 빨리 움직이고 준비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은퇴 후 삶이라는 건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 재정, 인간관계만큼은 정말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서는 이 세 가지 꼭 명심하시고 본인만의 은퇴 계획에 조금씩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루에 2,000원으로 간신히 버틴다는 제목이 다소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만큼 나도 예외가 아니다 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풀어봤어요. 아직 은퇴가 남았든 이미 퇴직을 했든 지금부터라도 내 건강 챙기고 재정 계획 검토하고 내 사람들과 정을 나누는 일을 조금씩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은퇴 후 삶을 좀 더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감사합니다.